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나토 정상회담 순방길에 대통령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인데 김건희 여사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 지금 논란이 조금 일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사적 수행이 아니다, 행사 기획을 맡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논란이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김건희 여사 패션에 얽힌 뒷얘기들이 지금 나와서 논란이 더 일 것 같은데, 그간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김 여사를 가까이서 이제 찍은 패션 사진 등이 이렇게 언론에 등장을 했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 비밀이 조금 드러났죠. 이건 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사실은 이런 게 기사화되는 것 자체가 저널리즘적으로 매우 저질이다.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고요. 저널리즘 측면에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보도인데, 네. 이게 주요 언론들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등에서 뭐 몇 군데가 그래서 큰 언론에서 났었잖아요. 이런 거 많이 썼고, 이제 네. 그 보도가 나오면은 그 보도를 또 받아가지고 또 이제 사진 같은 게 쫙 뿌려지고 하면서 그런 형태가 네.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대충 이제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네. 중앙일보 보니까 안혜리 논설위원이 이제 글을 하나 쓰셨던데, 네. 근데 기사의 소스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오빠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찍을 수 없는 사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주 측근히 찍어갖고 릴리스를 했을 거다 이런 추측은 했었는데 이제 그 네. 오빠가 했다라고 지금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도 조금 소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5월 3일날 구인사 방문했을 때 그 사진이죠. 맞아요. 그때 그 치마가 뭐 54,000원짜리다 이런 기사가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뭐 소박한 패션이라고. 네. 저는 이거 기사 쓴 기자 되게 자괴감 들었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이거 네. 내가 봤을 땐 누가 시켜 쓴 것 같은데. 아, 그 오빠가 시킨 거 아니에요? 오빠가 시킨 거잖아요, 지금. 오빠가 데스크한테 얘기해서 데스크가 시켰겠죠. 네. 어쨌든 네. 그런데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이 네. 이 기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나왔다라고 공개를 한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 네. 방에 따로 그게 오빠가 관리하는 기자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뭐 1대1로 해서 메신저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여사 쪽에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이제 측근 혹은 이제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유명 유튜버나 네. 뭐 기자들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접촉을 한 거는 이건 사실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 네. 오빠가 캠프에서도 있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네네. 네, 그런. 그러니까 그때 것 중에 접촉이 유지됐던 기자들.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조선일보에서도 발찌 네. 사진이 한번 공개됐는데 이 발찌 사진은 네. 나토 정상회담에 갔던 발찌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스타트업 32만원짜리. 예, 이것도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공개했다는 게 오늘 안혜리 논설위원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 네. 주변에 발찌하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예. 아, 우리는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조선일보에서 이걸 또 경제 기사로 쓴 것 같아요. 경제 종합면에 들어가 있네요. 경제 종합면에. 예. 그래서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냈는데 이 사진을 오빠가 릴리스를 한 모양이죠. 네, 요거 보니까 요 사진 추자 연합뉴스로 되어 있는데, 예. 네. 이게 아마 뭐 릴리즈를 한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공개를 연합뉴스가 직접 찍은 건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찾아볼까요? 지금? 한번 잠깐 얼른 금방 찾아볼게요.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죠. 네. 예. 재밌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찾으면서 한번 얘기를 네. 한번 해보죠. 이런 일이 과거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예. 네. 근데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대통령실에 가서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을 안고 있었던 그 사진, 윤 네. 대통령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은 그 사진은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그 사진은 어떻게 공개가 됐었죠? 그거는 본인이 직접. 김건희 여사 네, 직접 팬클럽에 준 걸로 나왔잖아요. 그 팬클럽 얘기는 제가 사실 지금 못 찾아서 나중에 한번 네, 다시 찾아서 올릴게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팬클럽 얘기도 사실은 강신업 변호사님인데 네네. 그분이 저는 좀 이렇게 그 안타까워요. 팬클럽 건희사랑이죠? 건사랑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팬클럽 하시는 것도 원래 처음에 인터뷰하실 때는 김건희 여사 요청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가 그 부분 기사가 갑자기 삭제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전반적으로 여론 조성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김 여사가 직접 이걸 관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54,000원짜리 치마며 경호 경비견하고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며 이런 것들이 약간 소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서민 코스프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가가지고 서민의 어떤 이미지하고는 정반대의 어떤 그 장식품이랄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네. 목걸이나 이런 것도 화제가 됐었죠. 네. 예. 스페인 동포만찬 간담회 갔을 때, 네. 그 초록색인가요? 초록색 치마 입고 갔었는데, 네. 그것도 프라다 치마라고 지금 아네리 논설위원회 칼럼에 그 대조적으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창 이렇게 뭐 서민 코스프레 하는 네. 네. 이런 기사들을 내다가 한번 김어준 씨가 이거 말 잘못해가지고 고발당한 사건이 있는데, 네. 근데 그때 그 옷이 디올 옷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디올, 네. 안 그래도 이제 저 아는 분이 네. 보자마자 야, 제가 디올 입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홈페이지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뭐 그렇죠. 자기가 마치 소박하다는 듯이 하면서 이걸 언론에다가 소위 언론 플레이 한 거잖아요. 네. 언론 플레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뒤에 나올 때는 네. 이제 뭐 값비싼 옷을 입으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떤 대통령실을 통한 것도 아니고 사적, 그 소위 말하는 몇몇 기자들을 이렇게 해서 여론 조성하려고 한 거잖아요. 오빠가 사적 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네. 그 뒤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정황들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아니 그냥 또 이제 그것도 갖다가 준다고 기사 써준 것도 문제고요. 네. 마드리드 갔을 때 네. 브로치 티파니 아이벡스 클립 브로치를 해서 거의 한 2,600만 원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목걸이도 뭐 반클리프앤 앞에 스톤플레이 펜던트 이것도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아네리 논설위원 글에 등장을 하죠. 말도 어렵다. 예, 말이 어려워요. 이것도 최소 6천만 원대 이상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예. 이걸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잘 설명 못 저는 하겠는데. 약간 의문인 게 네. 김건희 여사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네. 재산 공개할 때 보면은 뭐 재산이 그 생각보다 또 엄청 많진 않아요. 한 6, 70억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장식품을 이제 하시고 다닌다고 하면은 네. 뭐 일단 기존에 본인들이 어필하려고 했었던 이제 뭐 소박한 컨셉은 일단 둘째치고 네. 너무 재산에 비해서 근데 이것도 비싸지 그럼 않습니까? 그거 한번 네.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까 반클리프앤 앞에 그 스노우플레이크 펜던트 이거는 6천만 원대 이상이라면 재산 등록이 원래 돼 있어야 돼 되잖아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금속 한번 찾아보죠. 네. 이 정도면 돼 있어야죠. 네. 그 브로치도 2,100만 원, 2,600만 원이라면 이게 또 이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또 이제 또 사적 수행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동행을 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그런 어떤 사적 보좌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사과할 일이다. 지금 이렇게 지적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대통령실이나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런 입장이 아닌가 봐요, 지금. 그 이현모 비서관이 이제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있을 때 네. 중매를 터졌대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한방병원이죠. 그 이제 여기는 띠띠. 네, 거기 이제 이사장님, 원장님 딸이라고 그 하시는 차녀. 유명 한방재단의 네, 맞습니다. 둘째 딸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안하고 윤 대통령하고 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는 사이라서 네. 이제 소개를 해줘서 이제 이현모 검사가 네. 이제 결혼을 했고 네. 이분이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의 인사비서관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뭐 그렇죠. 거기까지는 뭐 이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뭐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사실 그렇죠. 2013년에 네. 했다고 한 걸로 봐가지고, 네, 그때 이현무 비서 대구고검인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대구고검 갔잖아요. 네. 그때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그래서, 중매를 섰던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굉장히, 이현무 비서관하고 지금, 왜 어떻게 해서 이현무 비서관이 인사비서관실로 갔는지 궁금했는데, 풀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중매를 터졌던 그 부인, 네. 네, 그 부인이 이번에 이제 마드리드에 이제 갈 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행을 했다. 네. 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보도였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다고 하고요. 네. 원래 대통령실 기자들 뭐 질문하는 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네.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쪽에 이제 출입하는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 어제 이것만 갖고 이제 한 20개 정도 질문이 나와서 아니, 어제는 저기 안 했잖아요. 저기 뭐냐, 그 도어스태핑 더스팅 안 말고 했잖아요. 대변인한테 계속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근데 대통령실이 결국은 사과는 안 했다고 하던데. 네, 뭐 이게 뭐 이제 오히려 기타 수행원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그래서 해요. 뭐 수행한 게 아니라 행사 기획을 또 했다. 이제 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도 여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을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죠. 아니, 뭐, 실제, 그럴 수 있어요. 기타 수행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 이제 그런 일을 하라고 둔 게 외교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외교부에는 뭐, 현지 영사관도 있을 테고, 외교부에는 또 전문적인 이런, 인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공적 조직의 보좌를 받지 않고, 사적으로 보좌를 받는 게 이게 분명히 문제란 말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도 대통령실하고 지금, 여당은 오히려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과 대통령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지금 극과 극이라 그럴까요? 네, 거기다가 좀 이제 저번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네. 이현모 비서관의 와이프하고 그 네. 이현모 비서관의 장모님 네, 네. 이 그래서 각각 1,000만 원씩 해가지고 해서 정치자금 후원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2천만 원씩이나 네. 있어요. 어우, 우리 참. 정 기자는 누구한테 후원한 적 있어요? 이거? 저요? 저 있죠. 네. 야,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값인가? 인사비서관이? 또 이제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그렇게 이 사적으로 동행을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항상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인사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이제 아까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중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예, 그렇고 한동훈 이제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엔 또 한동훈 최측근이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완전 사적으로는 아니지만 굉장히 최측근들이 지금 인사 라인들 다 포진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주로 이제 검사들 많고. 다 검사들이고 네, 또. 검사 네. 아니어도 법조인도 많고. 네. 그래, 이제 검찰공화국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좁혀지는 윤석열 차단 공화국 같아요, 이게. 서초동 골목대장? 뭐 이런 거. 네, 하여튼 뭐 그런 네. 지적들도 꽤 있죠. 맞습니다. 골목대장이라는 뭐 하여튼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에 더해서 이제 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도 나온 걸 좀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육촌 동생이 네. 이번엔 또 대통령실에서 이제 지금 선임 행정관, 행정관으로 가 있다 그러죠. 네, 선임 네. 행정관이래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대통령실에서 네. 해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그분이 대기업 다니시던 분이다. 네. 예. 그리고 캠프에서도 회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제 뭐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네. 좀 이런 부분도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아니, 대통령실이나 다 친인척으로 채울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거기다 네.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지금 코바나 컨텐츠 운영하실 적에 네. 코바나 컨텐츠 직원 2명이 지금 뭐 채용 절차 밟고 있는 걸로 저번에 보도 나왔었고요. 했고 그 당시 또 봉화마을 갈 때 코바나 컨텐츠 다른 직원도 이렇게 해서 2명.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2명에 네. 겸임교수에서 네. 이제 비등기 네. 임원 1분. 총 3분이 수행을 했는데 자격 수행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잘못했다, 공약 파기한다 하고는 제2부속실 만드는 게 근데 맞지 않겠나. 근데 궁금한 게 제2부속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제 여론이 있잖아요. 금방 그 정 기자가처럼 얘기한 얘기도 있고 그 박지원 또 전 국정원장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어가지고 공적으로 보좌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왜 대통령실을 안 만들고 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아니, 공약 파기라는 그것 때문에 안 만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공약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사적으로 사람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실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2부속실을 만들게 되면 이게 공적인 감시를 받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적인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안 만드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의심이 되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민정수석실 없앨 때 그게 뭐 폐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원래 민정수석실 이제 업무 중에서 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감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인척에 대한 게 있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이게 회피하려고 안 만든 거 아니냐. 뭐 이제 특별히 지금 특별감찰관을 지금 빨리 임명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이게 막 지금 계속 하는 게 네. 수사하고 감찰을 지금 구분을 안 해서 막 이제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사하고 네. 감찰 완전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번에 민정수석실 없앨 때 이런 우려가 좀 나왔었고 네. 특별감찰관 얘기도 나오고 할 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예요. 이미 뭐 경찰이나 검찰을 수사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지금 저 서울중앙지검부터 해서 검찰 전체가 윤석열 사단으로 다 장악돼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사실상 그렇다고 근데- 봐야 되죠. 그런데 이 대통령 주변을 수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검찰 권력, 뭐 이런 어떤 권력기관의 대통령 사단들, 측근들하고 다 포진시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좀 조심하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여론조사가 내일 한국 갤럽조사가 나오죠. 예. 내일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데드크로스 결과로 나타나고 오히려 부정평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어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서울정 국정원장, 그래서 국정원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정정국의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신호탄 같은 건데 네네. 이 부분도 이제 이번 따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일자별로 어차피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추세를 한번 보고 네.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지지율 하락을 타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분석도 나오기 네. 때문에 내일 한번 나오는 결과를 한번 그러니까 보고 사정정국으로 들어가서 과거 정권에 대한 어떤 뭐 이게 적폐다 그리고 나서 적폐 머리를 하든 뭐 적폐가 진짜 적폐든 간에 해서 네. 사정정국으로 해서 쭉 가게 되면 일단은 지지율이 버텨주겠다.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부터 이 사정정국으로 돌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네. 이제 그것도 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하고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국정원 입장문까지 발표를 하고 두 전직 원장을 바로 직전 원장이잖아요. 박지원 국정원장은. 그렇죠. 더 되고 보면 바로 수사 의뢰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네, 사실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그 부분은 박지원 원장하고 송은 원장 건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아닙니다. 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